안녕하세요. 한나TV의 한나쌤입니다. 오늘은 다소 독특한 주제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괴담의 역사입니다. 이번에 한나의 뻔뻔한 역사라는 컨텐츠로 다시 제가 컨텐츠를 짰는데요. 기존의 역사 스캔들보다 더 가볍고 더 웃기고 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들을 좀 다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짧게 한번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홍콩함의 이야기를 오늘 준비를 했어요. 바로 괴담의 역사. 사실 괴담이라는 거는 우리의 초등학교 때 그런 추억을 같이 하고 있고, 이 괴담의 시작은 과연 어디일까? 그리고 그 괴담은 과연 어떤 것들을 내포하고 있고, 그때 당시의 생활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홍콩할매, 제가 초등학교 때 진짜 엄청나게 인기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홍콩할매 때문에 여자애들이 화장실을 절대 혼자 가질 않았어요. 진짜 한 명이서 안 가고 2명이나 적어도 3명 정도. 하지만 4명은 안 됩니다. 죽을 사자가 들어가면 홍콩할머니한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쫓기도 하고, 저 3명이서 화장실을 가서요, 그 좁은 데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쉬하고 그리고 나옵니다. 화장실을 꼭 같이 갔어요. 남자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분명히 초등학교 때 화장실 같이 갔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화장실도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가야지, 입구서부터 네 번째 칸에 가면은 또 홍콩 할머니한테 화장실에서 잡아먹힌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죠. 손 보여줘봐. 그러면 손톱을 보여주면 안 돼요. 잡아먹어요. 요렇게 손을 보여줘야 되고, 입 보여주면은 입도 이빨이 보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을 된다고 그랬었어요. 이때 진짜 홍콩할매가 진짜 얼마나 유행이었냐면, 친구들하고 만나면 다 홍콩할매 얘기만 하고, 밤에 돌아다니면 홍콩할매한테 잡아먹힌다고 진짜 무서워하고 밖에 안 나가려고 하고, 그 정도의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홍콩할매는 한국에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엄청나게 유행했던, 괴담으로는 진짜 이례적으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바로 MBC 뉴스의 홍콩 귀신 소동, 홍콩할매 이야기 막 이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괴소문에 동요되지 말기를 이러면서 이제 사회적 파장을 이렇게 컸던 그런 괴담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외국 프로그램 CNN의 새벽 4시에 틀면 홍콩할매가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쨌든 그때 당시 정말 얼마나 유행이었냐면, 아이들이 실제로 밖에 나가는 것도 거부하고 밤에 학원 다니는 것도 거부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괴담이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일단 홍콩할매는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기셨대요. 사람 얼굴에 고양이 얼굴을 가지고 있는 반인 반묘라는. 왜 반인 반묘가 됐냐면, 이 홍콩할매가 고양이를 엄청나게 사랑했던 할머니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홍콩으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양이를 집에다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비행기에 몰래 태우려고 가방 안에 고양이를 넣어놓고 몰래 비행기를 탔던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홍콩 가던 비행기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그 충격으로 이제 할머니도 죽고 고양이도 죽었는데, 그 순간 그 충격으로 고양이와 할머니가 한 몸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반은 고양이고 반은 할머니의 모습으로, 이쪽을 보면 사람이지만 이쪽인 고양이로, 이런 반인 반묘 상태의 귀신이 돼서 이제 고양이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되게 빠르고 밤에만 활동을 하고, 그리고 길가에 저항할 능력이 좀 떨어지는 초등학생만 공격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막 소문이 났었어요. 그때 당시 해외여행을 갈 때 이런 비행기 사고의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이런 귀신 이야기가 합쳐진 괴담이에요. 일단 홍콩할매는 사람은 아닙니다. 귀신이에요. 홍콩 귀신, 홍콩할매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강남 쪽 압구정 신구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강남 일대에서 엄청난 인기를 몰고 장난이 아니었었어요. 진짜
막 여기저기 가도 다 홍콩 할머니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이게 전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홍콩 할머니는 이러한 반인반묘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고양이와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또 특징이 뭐냐면 고양이과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엄청나게 높게 뛰어오를 수 있었고, 역시나 달리기도 엄청 잘합니다. 빨간 마스크도 그렇지만 100m로 10초 내에 달릴 수 있었고, 그리고 창문에 이렇게 매달릴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창문을 두들겨서 어떤 할머니가 문 좀 열어봐 그러면 절대 창문을 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괴담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길 좀 묻는다고 이렇게 두들겼는데, 그래서 할머니한테 길을 알려줬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은 4층인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는 어쨌든 도망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정체를 숨기고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질문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정체를 탁 밝히고 결국에는 아이를 살해한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좀 웃기지만 해결책은 뭐냐면, 할머니한테 안 죽으려면 말끝마다 홍콩을 붙여야지만 살 수 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그땐 진지했습니다. 아니에요, 홍콩. 넌 이름이 뭐니? 저는 최한나입니다, 홍콩. 홍콩자를 붙이면 살아난다는 그러한 초딩스러운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할머니가 손 보여줘봐 그랬을 때 손톱을 보여줬는데, 손톱 밑에 때가 끼면 죽는다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거는 다소 위생관념이 들어간 해결책으로 엄마들이 위생상, 어머니들이 이렇게 위생교육을 위해서 이런 괴담을 조작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빨도 깨끗해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깨끗해야지만 살 수 있는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홍콩 할머니의 살해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홍콩 할머니의 살해 기준, 이건 좀 무섭네요. 이 할머니의 살해 기준은 일단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해가 지고 돌아다니면 죽습니다. 손톱 발톱이 보이면 죽는다. 물론 또 손톱 발톱이 더러우면 죽는다. 화장실 4번째 칸을 이용하면 죽는다. 창문에서 불러서 대답하면 죽는다. 창문을 두들겼을 때 열어도 죽는다. 전화벨이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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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울리기 전에 받으면 죽는다. 뭐 동네마다 되게 달라요. 뭐 여러가지 뭐 발톱도 보여주면 안 되고, 손톱도 보여주면 안 되고, 이빨도 보여주면 안 되고, 뭐 아무튼 홍콩 할머니 만났을 때 뭐뭐뭐뭐를 못 지키면 죽는다. 기승전 죽는다. 뭐 그러한 살해 기준이, 어이없는 살해 기준이 있었어요. 결과 얼마나 하면 죽어요. 그래서 어쨌든 홍콩 할머니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그때 당시에 MBC에서 그런 뽀뽀뽀 같은 인형극이 있었는데, 뽀뽀뽀의 하나의 코너인 태그가이 505라는 인형극이 있었는데, 이 인형극에도 홍콩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이 홍콩 할머니가 평소에는 되게 인자한 할머니로 나오다가요, 화가 나면 홍콩 할머니로 변신해가지고 주인공을 괴롭히고 퇴치당하는 그런 식으로, 여기에 아이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여기에 출연하기도 했었고, 또한 심영래 감독의 영구와 땡치리 홍콩 할매 귀신이라는 여기에 출연하기도 했어요. 사실 여기서 좀 코믹한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이때부터 홍콩 할머니 포스가 좀 떨어지면서 다소 안 무서워졌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뭐야 별로 안 무섭잖아 이러면서 좀 홍콩 할머니 공포를 좀 이겨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 영화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홀려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쫓아가는 이유도 그때 당시에 강시가 유행을 했기 때문이죠. 강시. 그리고 홍콩 할머니의 또 이런 인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웬만한 소년중앙, 아동 잡지, 뭐 아동 드라마에 홍콩 할머니가 출연할 정도로 정말 전국적으로 거의 8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 홍콩 할머니가 유행했어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나이대가 한 30이나 20대 후반, 뭐 20대 후반부터 35, 요 정도까지 나이이신 분들은 홍콩 할머니 이야기를 분명히 어렸을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홍콩일까? 할머니는 왜 홍콩을 가려고 했을까? 왜 홍콩 할머니 홍콩이 들어갔을까?
이제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고 많이 알아봤는데, 그때 당시 80년대에서 90년대 우리나라에서 홍콩 영화가 엄청 유행을 했었습니다. 인기였어요. 붐, 영웅봉쇄, 막 도박을 하고, 홍콩 영화, 홍콩 느와르 영화, 그리고 공포 영화도 홍콩 강시 영화가 유행이었어요. 콩콩콩콩 부적 탁 하면은 괜찮고, 강시가 왔을 때 숨을 참으면 살 수 있고, 그때 당시 저도 이렇게 티셔츠에 강시 그려 있고, 그래서 홍콩 강시, 홍콩 영화 이런 게 유행해서, 유행에 따라서 괴담에 홍콩이 들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왜 하필 비행기 사고로 당했을까? 그것도 그때 당시 80년대에 엄청나게 큰 2건의 비행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983년에 엄청난 큰 재앙적인, 엄청나게 많이 죽은 그런 비행기 사고가 있었죠. 바로 대한항공 007편 칼기가 사할린 부근에서 격추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전의 피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러시아 그 공군이 이거를 여객기인데 위장 여객기로 오해해가지고 잠시 서봐라 위장 여객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마침 고도를 바꾸는 와중에 도망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격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탑승자 269명이 그냥 모두 죽었어요. 공중에서 분해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엄청 잔인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어서 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80년대에는 이렇게 큼지막한 비행기 사고가 2건이나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88 올림픽을 저지하기 위한 1987년 마유미는 이제 가명이고, 김현희 씨의 이 칼기 폭파 사건. 엄청 이때 막 대서특필하고, 더 웃겼던 건 이 김현희 씨가 좀 미모가 상당했거든요. 예쁘다고, 청순하다, 미모의 여성 테러리스트 뭐 이러면서 사실 이 마유미 씨의 외모가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 아직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2건의 큰 교통사고래 비행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좀 이러한 두려움, 비행기 사고의 두려움이 그 괴담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의 기억, 거기다가 홍콩, 그래서 홍콩함의 괴담이 여기에 반영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왜 하필 홍콩함의 타겟은 아이들이었을까? 어른을 죽이지 않고 왜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아이들이 밤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무섭게 만들었을까? 그때 당시 또 80년대가요. 임신매매가 엄청나게 많이 됐던 시기입니다. 막 경제 호황기기도 했지만 급 빈부격차도 엄청 심했고 급 잘 사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괴범들이 그렇게 활기를 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유명한 사건이죠. 이 이영호 유괴 사건 있을 때, 이때 저도 강남 쪽에 살았었고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이 이영호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사건이고, 그놈 목소리라는 영화로도 나왔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뭐 초롱초롱 빛나리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은 유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좀 유괴 문제 때문에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밤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밤이 되면 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찍 귀가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만들었던,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유포시켰다라는 그러한 음모론이 아직도 제일 유력합니다. 홍콩함의 이야기는 부모님들이 빨리 귀가시키려고 만든 거다. 그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강남 쪽에서 아이들이 오락실이나 만화방이나 아이들이 가면 안 좋은, 공부 안 하려고 가는 그런 곳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하려고, 공부시키려고, 또 위험하니까 빨리 귀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서 퍼진 괴담이 홍콩함의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웃긴 게, 이게 동네마다 좀 틀리긴 한데 전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홍콩알매랑 빨간 마스크가 결합된 얘기도 있었어요. 진짜 그 빨간 마스크가 홍콩알매의 그 며느리인 거예요. 그래서 홍콩알매가 그 빨간 마스크의 시어머니인데 며느리가 얄미워서 아이들한테 빨간 마스크 퇴치법을 포마드 뭐 이렇게 알려주고 다닌다, 뭐 이런다는 또 이렇게 연결된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그거조차도 되게 신빙성이 있게 그때는 받아들여졌던 초등학교 때, 그래서 좀 실화는 아니겠지만 그런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의 어린 시절을 풍미했던 바로 홍콩 할매. 1990년대 정말 초등학생이면 모두가 다 알았던, 제가 그때 당시 다녔던 신구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화장실에, 그것도 웃기게도 4번째 칸 위쪽에 그 천장이 부서진 거예요. 왜 부서지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 근데 부서졌었어. 참 신기하게. 그거 홍콩할매가 그런 거라고. 애들이 화장실을 진짜 무서워서 못 갔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100% 믿었었어. 내가 길 가다가 홍콩할매 만나면 이빨도 보이지 않고 손톱도 보이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막 계속 혼자서 막 계속 생각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하고 그걸 왜 믿었지 싶지만 그때 당시에는 참 무서웠었던 바로 추억의 90년대 홍콩 할매 이야기. 도대체 왜 생긴 것인가? 그리고 그때 당시 시대상을 반영했던 도시 괴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 뭐 이런 걸로 괴담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 사실 많이 없어졌었어요. 근데 사실 괴담이 참 꿀잼인데 이런 무서워하고 도망다니고 막 그랬던. 자, 아무튼 오늘은 홍콩할매 이야기, 추억의 홍콩할매 이야기는 도대체 왜 생긴 거고 도대체 어떠한 사회상을 반영하는가, 그러한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랜만에 홍콩할매 이야기를 하니까 막 추억에 돋네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괴담이라던가 재미있는, 조금 더 유치하면서도 단순하지만 정말 궁금한 그런 역사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제가 유튜브 댓글도 꼼꼼하게 보니까요, 많이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뻔뻔한 역사,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뻔뻔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